사람의 기능, 그러니까 저는 내재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WHO에서도 내재 역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사람의 총체적인 기능의 포트폴리오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. 파이낸스 금융의 비유를 하면 AUM이라고 할 수 있죠. 내가 운용하고 있는 순자산의 총액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노인의학 영역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내재 역량을 측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ETF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. 사람에서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, 파라미터들을 한 30개에서 100개까지 뽑아냅니다. 내가 당뇨가 있나, 고혈압이 있나, 보행 속도는 얼만가, 인지 기능은 얼만가, 이런 것들을 쫙 모아요. 근데 보통 해보면 30개 정도를 가중을 하지 않고 그냥 뽑아서 섞어 놓으면 이 사람의 내재 역량이 얼만큼 남았나, 그러니까 대략 요양병원으로 갈 때까지 얼만큼의 안전마진이 있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금융과 다른 점은, 금융은 예를 들어서 제 포트폴리오 안에 섹터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있고 전자도 있고요, 반도체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철강이 사양산업이 되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서 거의 빵원이 됐어요. 그래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주식의 장점이죠. 마이너스까지 최대한 내려가 봐야 빵원이 되는 거니까. 그런데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인지 기능이 멀쩡해도 요양병원,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. 또 만약에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다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간병인이 필요해요. 치매가 너무 심해지면.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사회자원입니다. 나의 돈과 나의 사회적인 역량,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. 그게 너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고, 조금만 나의 돌봄 요구가 생겨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.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. 질병이 만약에 너무 심해지게 되면 콩팥이 만약에 양쪽이 다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돼요. 근데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돌아가시는 거죠. 질병과 먹는 약들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을, 그래서 저는 이제 4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네 가지 도메인들 중에 하나만 나빠져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갖추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내재 역량을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관리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결국에 평생 동안 우리가 100세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100세 동안 우리가 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 포트폴리오를 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역량이라는 게 결국에 직업적인 역량일 수도 있고 내가 취미로 하는 걸 수도 있고, 근데 앞으로는 직업과 취미의 경계가 거의 희미해지게 되고, 이미 지금 2020년대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첫 번째 역량, 두 번째 역량, 세 번째 역량, 네 번째 역량이 쭉 있습니다. 그것 중에 나한테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잘할 수 있는 것,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더 웨이트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직업, 메인 직업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가 메인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는 생물학 연구자가 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작가가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, 이런 조정이, 그리고 리밸런싱이 계속 100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,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, 또 이런 일들,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체 기능, 그리고 인지 기능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 4개의 어떤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나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, 건강 포트폴리오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.